최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두고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를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 이유가 난 특별법까지 발의되면서 찬반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그런데 1963년 오늘부로 경기도 고양군 및 시흥군의 5개 지역을 서울시로 편입시키겠습니다. 이제 나한테 라이벌은 없어.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다 이거야. 서울이 오늘날의 면적을 갖춘 건 한 남자의 질투 때문이었다. 열받아! 너무 열받는다고! 나 서울시장이야! 감히 나를 뭘로 보고! 시장님 진정하십시오. 박정희의 민주공간 학교 선배로 5.16 군사정변에 가담한 덕에 1961년 서울시장에 임명된 윤태일. 현역 장성으로서 군복을 입고 근무해 군복시장으로 불렸던 그에게 눈에 가시였던 인물이 있다. 같은 계급끼리 어떠냐고 명령이야! 나이도 어린 게 상관이면 나야! 서울시 예산안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내무부 장관이 이렇게 모르는 소리를. 수도 서울에 예산이 뭐가 많다는 겁니까? 내무부 장관에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편성해 올리십시오. 바로 내무부 장관 한신. 한신은 육군 참모 차장 등 군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현역 장성으로 청렴 결백하고 강직하다는 평판 덕에 5.16 군사정변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인물이었다. 문제는 당시 서울시가 내무부 산하에 있어 윤태일 시장이 4살 어린 한신 장관을 상관으로 모셔야 했다는 사실. 게다가 야, 이거 서울시장 전용차라니. 이 번호판도 폼나는구만. 가만. 근데 왜 26이라는 숫자를 주셨을까? 서열대로 맞춘 거랍니다. 그래서 1호는 대통령이 2호는 국무총리라고 합니다. 한신 장관은? 그 한신 장관은 12호라고. 내가 26인데 한신 장관은 12. 이제 번호판도 밀리는 거야? 내가 그 인간 꼭 지킨다. 이봐, 간부들 대접하기 약속부터 잡아. 관용차의 번호판조차 서열에 밀려 한신 장관보다 훨씬 뒷번호를 부여받자 자존심이 크게 상한 그는 지금 이 코딱지만한 서울로는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 조만간 서울 확장을 요구하는 법안을 신청할 텐데 다들 도와주실 거죠? 아유 당연하지. 자자 건배합시다. 서울시장 끝발 키우려면 서울 땅부터 키워야지. 직접 발벗고 나서서 서울 땅을 2배 이상 확장한다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을 강력 추진한다. 네? 장관직을 내려놓으신다고요? 네. 각각께서 전국이 안정될 때까지 도와달라 하셨던지라 이젠 군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진정. 어차피 갈 사람인데 괜히 여기저기 들쑤시며 열냈네. 그러나 개편이 실행되기 직전 내무부 장관 한신은 사임을 표하는데 서울시 확장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1963년 1월 1일부로 서울의 면적의 2배 이상 확장된다. 당시 온통 논밭뿐이었던 강남이 서울에 포함된 것 또한 이때의 일. 그런데 서울 인구 증가 대비치. 아니, 서울에 몰린 인구를 어떻게 분산시키라는 거야? 어? 바로 여기야. 가장 먼저 강남의 가능성을 알아본 남자가 있었다. 박흥식이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 총독부에 협조하더니 지난 정권에도 어지간히 딸랑댔더군. 아주 대단한 기회주의자야.
살려봐 주십시오. 살려봐 주시면 뭐든 다 하겠습니다. 뭐든지.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친일파로서 화신백화점을 비롯한 350개의 대규모 상점들을 운영하며 엄청난 부를 쌓은 거부 박흥식. 그는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부정축제 혐의로 구속된다. 박흥식 석방. 그러나 구속 43일 만에 풀려나는 박흥식. 참나. 정부에서 할 일을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어? 살려만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했지. 그럼 서울시 인구 증가 대비책을 세워와. 예? 제가요? 돈 벌리는 재주만큼 기발한 생각 좀 내보라고. 그럴듯한 계획이 아니면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석방 조건은 기업인으로서 서울의 인구 증가에 대비한 계획을 구상해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사실 박흥식은 1930년대 지금의 은평구에 신도시를 만들고 종로까지 지하철로 연결하겠다는 도시 계획을 세운 바 있었는데, 당시 늘어나는 서울 인구 때문에 고민하던 정부가 그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것. 그리고 얼마 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서울 근방에 신도시를 만들어서요. 서울 근방? 네. 지금은 허허벌판이라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렇게 가능성이 더욱더 큰 서울 남쪽으로요. 남서울 신도시 계획안을 내놓은 박흥식. 오늘날의 강남인 남서울에 신도시를 건설해 30만 명 이상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으로 강남의 개발 가능성이 가장 처음 제기된 것이다. 아무것도 없으니 오히려 가능성이 더 크다라. 맞는 말이네. 하지만 논밭 주인들 보상금부터 돈이 엄청 들 텐데 개발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야 쉽지. 박흥식의 개인 돈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돼. 우리야 서울 인구 증가만 막으면 되는 거니까. 당시 강남은 논밭과 과수원, 초가집뿐인 말 그대로 깡촌으로 공중전화조차 없을 만큼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었기에 강남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정부는 강남의 신도시 건설을 허락하는 대신 그 비용을 박흥식에게 개인적으로 충당하라 명한다. 하지만 남서울 신도시? 민간인이 무슨 자격으로? 당장 중단시켜! 이제부터 서울은 나 서울시장 김현욱이 만들 거니까! 새로운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김현옥이 박흥식의 남서울 신도시 계획안을 전면 백지화하는데, 여기 땅부터 저기 땅까지 내가 살게요. 강남 땅은 다 내 거. 그 후 서울 강남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1968년) 정부 차원의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널리 쓰이게 된 신조어가 있다. 바로 복부인. 내가 사정 때문에 돈이 좀 급해서 진짜 싸게 내놓은 거예요. 아, 아까워 죽겠다니까요. 여기 아파트 들어선다는 거 아시죠? 네. 이제 떼돈 벌 일만 남았습니다. 예, 준비하셨나요? 이번에도 크게 한타 하셨습니다. 500만 원 주고 사서 5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10배 번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가지고 뭘. 아, 참. 말죽거리에 빈 땅 있댔죠? 나 이 돈으로 그 땅 살게요. 복부인의 수법은
개발을 앞둔 땅을 싼 값에 미리 매입한 후 정부가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 몇 배의 차익을 남기고 팔아넘기는 것. 실제로 1960년대 중반 평당 200원 선으로 담배 5갑 정도에 그쳤던 강남의 땅값은 1969년 평당 5,000원으로 20배 이상 폭등한다. 심지어 아니 말죽거리에 또 뭐가 생겼답니까? 대체 이 고급 정보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다 방법이 있죠. 여보, 오늘은 뭐 들은 거 없어? 있지. 점심에 도시계획부장한테 비싼 밥을 사줬거든. 말죽거리에 엄청 큰 상가가 들어설 거래. 말죽거리? 내일 당장 복덕방에 가봐야겠네. 공무원 남편 둔 덕에 내가 호강한다니까. 투기자들이 미리 입수한 정보의 출처가 고위 공무원인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이후 강남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투기는 토지를 넘어 아파트로 넘어갔고 본격적인 복부인 전성시대가 열린다. 이에 1970년 서울시장 양택식이 현재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등에 해당하는 지역을 서울시로 편입해달라는 서울시 추가 확장안을 제안하지만 예? 고작 이만큼만 서울시로 편입시켜준다고요? 그렇게 됐네. 오랫동안 고심한 결과야. 겨우 동네 하나지 않습니까? 대체 이유가 뭡니까? 자네도 알지 않나? 강남이 개발되면서 부동산 때문에 난리 난 거. 더 이상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거야. 결국 현재 은평구 진관동에 해당하는 지역만 서울에 편입되는 소규모 확장에 그치고 만다. 이후 서울의 면적 또한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유지 중인 가운데 최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고 있다.